네, 파이널 타겟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함께 좀 분석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세훈 경제분석 전문가의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상해 비주에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자, 11월부터 선강통 투자가 좀 열리게 되는데 중국 전반적인 시장 현황이 어떠한지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 그 비주가 급락을 했는데요. 상해 비주 같은 경우는 달러로 계산이 됩니다. 달러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6년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가치 그 부분이 달러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다라고 봐서 그런 우려 때문에 크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부분과 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중국 증시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선강통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전 증시에 투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홍콩 증권 거래소 리샤오자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중하순 이후에 월요일 선강통 개통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당국가 아니면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준비가 지금 현재 착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11월 14일이나 21일 그리고 27일 정도에 선강통이 개통이 되지 않겠냐라고 봐서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은 후강통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때 상하이 지수가 5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남겨줬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강통에 대한 기대가 지금 현재 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 현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전 증시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관점을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선강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종목이 홍콩 거래소 통해서 선정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881개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의 74%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전 증시의 시가총액이 2,500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볼 때 좀 관심 있게 봤던 건 뭐냐면 후강통을 할 때는 후국통 할 때는 3천억 위안 그리고 이제 강구통 할 때는 2,500억 위안 정도의 투자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국통 할 때는 소진율 같은 경우 50%도 안 됐고 그리고 강구통 같은 경우는 20%가 안 됐지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을 개방해 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IT나 그리고 연 12% 이상 성장하는 미디어 산업 그리고 민간 소비재 친환경 이런 고성장 산업들의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넓혀놨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지금까지 중국 자본 시장의 개방도가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점점 늘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이후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보다도 오히려 시가총액을 높이게 되면서 기업들을 구조조정이나 아니면은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시가총액 높이게 되면서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기업들에 대한 자본을 충당해주는 조건을 흔히 말하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기업들이 살아났습니다. GM도 마찬가지고 모든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졌던 건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주가를 높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중국이 반면교사를 삼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선강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향후에 중국 자본시장을 계속 개방을 통해서 중국 증시가 만약 중국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냐라고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상하이 증시보다도 아마 프리미엄이 100% 정도 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장인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상하이보다는 선전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중국 증시와 관련돼서 위험성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중국 증시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중국의 위기가 3, 4월 달에
그 2, 4분기 때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그 채권의 만기였습니다. 채권 만기 규모를 봤을 때는 4월 달에 7,964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감안하게 된다면 한 200조 원 정도? 200조 원 가까이 정도 되는 게 채권 만기가 왔고요. 그리고 3, 4월 달에 그게 많이 왔기 때문에 만기를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국 경제 위기설이 나돌았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1월, 12월 같은 경우 중국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는 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리스크가 이번에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3, 4월 달보다 컸던 건 뭐냐면 지금은 그 더블 B 이하의 그 만기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1208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 규모가 2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기업들의 만기를 어느 정도 도와준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그 기업들의 위기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가계 부채나 아니면 다른 그 부동산 버블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 중국 경제 위기를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들어서 부동산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아마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서 자본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리들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중국 정부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은 지금 현재 삼강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회사채 만기라는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위기설이라는 게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점을 아마 그 위기가 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에 좋은 기회라고 보셔서 삼강통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아니면 상하이보다는 오히려 선정이 낫겠지만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리스트를 지금부터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